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생 1952년 임진 흑룡이라고 하죠. 1964년 갑진 청룡이라고 하죠. 1976년 병진 정룡이라고도 하고 불화자를 써서 활용이라고도 하고요. 이 병진생들이 참 멋쟁이가 많죠. 그 다음에 1988년 무진, 무토를 상징하기 때문에 토용이라고도 하고, 토의 색깔이 황색이기 때문에 황룡이라고도 하죠. 또 이 무진생들이 또 멋있는 분들이 많죠. 사업가도 많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2000년 경진은 이제 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룡이라고도 하고요. 금을 상징하는 흰색 때문에 백룡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경진생들은 모든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질을 갖고 태어났죠. 자, 제목이 용띠생이 소띠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용진자가 상징하는 것은 인체에서 따지면은 가장 표면까지 상승한다, 그런 뜻이에요. 표면에는 뭐가 있죠? 피부, 근육층이 있죠. 이 표면까지 상승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광채가 나고, 물론 건강하지 못한 용띠는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근육 형성이 더디고 그러겠지만, 그 용띠의 에너지는 강력한 상승 에너지예요. 4월달 봄을 상상하면 되죠. 나무를 상상하시라 그랬어요. 나무가 이렇게 외형이 완전히 완성이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는 외모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용진자가 성장하는 힘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 표면까지 상승하는, 가장 인체로 따지면 가장 표면까지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 공간으로 따지면 어디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힘이죠. 상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의 승천이라고 해요. 용의 승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기 때 그 남성적, 여성적 매력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도 많고 운동선수도 많고 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일의 측면에서 본다면 용띠는 실용이라고 했죠.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그 업무를 해내는 힘, 감추는 속성도 있죠. 화개살이라고 그래서 솔직하면서도 때로는 직선적일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 진이라고 하는 흙의 기운은 화개살을 또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맞춰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 자기의 감정을 또 감출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용띠는 솔직하고 잘 웃고 확실한 걸 좋아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빨리 답이 나오는 게 좋죠. 우리가 12띠에서 했지만 용띠 공부를 아직 다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용은 봄 4월달 청명고구의 그 절기에 해당되는데 완전한 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진과 축은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비유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로 따지면은 용이 오전 8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활동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축이 상징하는 것은 새벽 2시 전후에 그 재생, 몸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휴식의 시간이란 뜻이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용띠생과 소띠의 에너지를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용띠생들이 쥐띠의 어떤 기본 물질을 획득했잖아요. 만약에 용띠생 정치가라면 2020년에 자기를 지지해 줄 기본 세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또 사업가라면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 기본 품목을 정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가가 그 자기의 사업이 되는 재료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인이라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획득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2021년은 소띠의 해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 소띠해가 상징하는 공간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생태보호지구란 말이에요. 자연보호지역, 자연보호지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공간이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고 씨앗이고, 이런 공간이라면
이 축이라는 공간은 이제 간척지, 그다음에 습지, 늪지, 갯벌로 나온 거예요. 이 자라고 하는 공간이 소금이 있는 바다라면 이 축이라는 공간은 이제 소금을 채취할 정도가 되는 염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심을 수 있게끔 농경지가 이제 막 준비가 되는 단계, 거기를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은 뭔가 준비가 되고 어떤 물질이 재생이 되고 그런 시간이네요. 공간적으로도 뭔가 그 물질이 쓰여지기 위해서 보호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러한 또 공간이 없다면 마구마구 개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나중에 오히려 황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공간과 시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12단계로 나눠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생기고 365일을 12단계로 나눠서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12단계로 나눠서 뭐 쥐띠부터 소띠부터 이렇게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고 하는 12띠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소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게끔, 만약에 축이 없다면 매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축이 있기 때문에 재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12단계의 에너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축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몸을 재생, 재활용, 재활 이렇게 시켜놓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이 축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 지구 환경, 자연 환경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세요. 시간적으로도 진이라는 것은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는 나무가 외형을 완성을 하면서 완벽한 꽃이 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물론 2월 달에 피는 꽃도 있고 3월 달에 피는 꽃도 있고 4월 달에 피는 꽃도 있고 다 달마다 피는 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유하지 말고 1년 주기를 완벽하게 채우는 식물에다가 비유를 해야 돼요. 나무에다가. 그렇다면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이파리까지 완전히 완성이 돼서 청명고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채워졌다 그런 뜻이고, 고구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키우는 비가 내린다. 그거는 물질을 세운다. 물질을 외부에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아파트라고 비유한 거예요. 사실 아파트의 재료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물질에서 온 거죠. 그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자란 말이에요. 자,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신자진 운동을 해서 진이 완성이 되잖아요. 외부적으로. 근데 그 자가 물질의 기초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 이 자를 가지고 아파트를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자를 변화를 줘야 된다. 그 변화의 단계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에너지하고 축이라는 에너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상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상극관계죠. 왜냐면 여기는 생태보호지역이잖아요. 축은 농경지고 갯벌이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진이라는 것은 아파트고 백화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침 8시, 9시니까 아주 환하게 비추잖아요. 네. 여기는 새벽 2시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물질을 변화시켜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에너지를 쓸 때는 상당한 속도차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용띠가 2021년에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죠. 자기는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하고 뭔가 결과물을 얻고 싶은데 이 축이라는 시간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좀 결과물을 막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 축이라는 것은 각축장이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각축장이라는 것은 내가 독주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업의 아이템에서도 그런 거고, 일반인 용띠라 하더라도 일을 진행할 때 이 축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용띠의 단점이 하나 있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축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더딘 공간이란 말이에요. 새벽 2시를 상상하시라고 했죠. 아주 느리고 뭔가 재생이 되려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늪지대, 습지대, 갯벌 그거를 상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용띠의 이 진이라는 에너지가 이 축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눈치채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명리학에 유명한 용어가 있네요. 축진파.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12띠 공부하시는 분들은 축진파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파라는 것은 충돌이라는 뜻이고 파괴라는 뜻이에요. 용띠의 진과 소띠가 상징하는 축. 이 파괴는 마치 뭐와 같아요? 축토의 공간이 자연 보호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용띠의 에너지는 아파트라고 했죠. 백화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축이라는 에너지는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늪지대고 갯벌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축신은 재생의 시간이고 용의 진신은 활용과 활동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몸과 마음만 바쁘단 말이에요. 용띠생들이. 그리고 여기 미에는 뭐예요? 미라고 하는 에너지는 해묘미의 화개살이잖아요. 용띠도 신자진의 화개살이고 항상 화개살과 화개살이 만나면 이동할 때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세력이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업무의 방향이 약간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뭐 이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여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죠. 왜냐면 화개살과 화개살이 부딪힐 때는 노하우끼리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말싸움을 하거나 이때 언쟁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만나는 사람은 그냥 피하세요. 내가 아무리 말싸움에 자신이 있어도 그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8월 달이 돼서 원숭이 달, 닭의 달이 되면은 이제 용띠들이 이제 실제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7월 달까지는 조금 마음만 바쁘시지 실제로 결과물은 안 나온다. 결과물을 나오게 하려고 급히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욕먹고 기존에 있던 팬들마저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달은 뭐예요? 신자진 운동의 출발점이잖아요. 9월달은 뭐예요? 진유합금이죠. 세력을 만드는데 좋겠죠. 10월달에는 한 번 더 또 화개살의 충돌이 일어나네요. 진술충, 인호술의 화개살인 술과 신자진의 화개살인 진이 충을 일으키죠. 그럼 이때 또 한 번의 변화가 오겠네요. 자, 하여튼 축진파라는 것은 화개살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에 나의 습관이나 나의 익숙한 틀 그거를 한 번쯤은 변화를 줘라 이거죠. 특히 잘못된 거, 잘못된 음식 습관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끊어버리고 2021년이 주는 신축년이 주는 에너지라는 것은 각축장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냥 모두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등급이 다 나뉘고 레벨이 나뉘고 제품의 등급도 나뉘고 이제 실험실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적용으로 각축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 어느 제품이 더 우수한지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방을 빨리 포착해서 잡아줘야 되겠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 실생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용띠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을 향해서 쭉쭉 나가시면은 용띠들은 인정을 받고 그게 또 용띠의 최대 장점이란 말이에요. 자, 최대 장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끌려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세요. 힘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용이 소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소띠의 에너지가 만만치 않게 각축장이면서도 각축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지루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만 끌고 가시되 또 각축장에서 나오는 인물, 각축장에서 나오는 제품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냥 흘려버리셔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신축년은 이노베이션 마인드를 가져라. 혁신의 마인드를 가져라. 개혁의 마인드를 가져라. 기존의 낡은 것, 하여튼 기존의 것은 버려라 이거죠.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이제 추억이나 향수 속에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각축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품과 상품과 식품, 건강식품까지 모두 바뀐다. 사회 시스템, 문화 시스템 모두 바뀐다. 정치 이념, 제도 변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뀌고 고쳐진다. 그것을 빨리 포착하고 장악하는 사람이 새 시대의 인물이 되는 거죠. 항상 시간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언제가 새 시대가 오는지 보통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명리학에서는 경자년을 기점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 경자년의 기점이 새로운 상품과 제품과 제도로 나오는 것이 신축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각축장이라는 거예요. 각축장이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 되면은 이민년이 되죠. 이민년이 되면 이제는 독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축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를 누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화가 되고 그 제품으로 쏠림 현상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은 뭐예요? 2023년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긴 얘기지만 2023년은 또 뭐예요? 계묘년이잖아요. 계묘년이 되면은 이제 인증서까지 나오고 자격증까지 나오고 디자인까지 나오고 다양화까지 나오고 편리성까지 나와야지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 눈길을 준다 이거예요. 계묘년은 또 그런 거예요. 너무 멀리 갔네요. 자, 신축년은 이노베이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도태된다. 선택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뭐 선택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 시대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 각축장의 그 현장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매일 뉴스 보시고 매일 인터넷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제품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는지 실제로 지켜보셔야 돼요. 자, 용띠생 운세를 뭐 하는데 뭐 이렇게 세상의 흐름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우리의 운세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운이 좋다, 올해 운이 나쁘다, 돈 벌 운이 있다, 올해 뭐 성공할 운이 있다. 이런 거는 뭐 별 필요가 없어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용띠의 흐름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축토라는 시간 속에서, 축토라는 공간 속에서, 여기가 이제 분모가 되겠죠. 여기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세요. 거기에 용띠생의 운세를 분자에다 놓으셔서 용띠생의 운세의 포커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용띠는 항상 에너지 운동이 신자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 축이라는 에너지는 사유축 에너지 체계 속에서 축에 와 있는 거예요. 사유축은 금이고 신자지는 수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생관계에 있다고 우선은 보셔야 돼요. 서로 도와준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는 축이 뭐 생태보호지역이고 막 갯벌이고 용띠는 뭐 아파트인데 이렇게 다른데 뭐가 상생관계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에너지 간의 그 상생관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금생수 하면서도 그 다음에 신자진 운동을 하는 용띠는 이 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장성살이면서 제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최고의 중심 에너지 포인트가 이 축이라는 에너지와 육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축합이 된단 말이에요. 자라고 하는 에너지는 물질을 교정하는 거고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물질을 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물질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물질을 누군가가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하고 축은 상당하게 긴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 에너지 속에 있기 때문에 축진파라고 해서 상당히 거리감은 있는데 사실은 그 원료를 공급해 주는 곳이 축이라는 시간과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띠들이 이 축이라는 거리와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요것만 잘 해결하시면은 언제 해결이 돼요? 8월달, 9월달에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때 너무 자기의 필살기를 보여주면 필살기가 먹히지도 않거니와 그 반대 제품에 당하거나 오히려 반대 세력에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빨리 진행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용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8월 달부터 나오는 거예요. 1번 축진파 아까 공부했죠? 습관이나 습성, 잘못된 거는 먼저 버리고 뭐 잘된 것까지 버릴 건 없죠. 자기가 지금 진행해 오던 일의 속도를 조금은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용띠가 2020년에 장성살을 맞이해서 자기의 기본 세력을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 세력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반환살이라고 해요. 반환살. 이 반환살이라는 것은 이제 장군이 돼서 말을 편하게 타려면 말 안장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장을 탁 해서 세력들을 추스리고 보완책이 들어가야지 세력을 좀 더 넓혀간다. 그런 뜻이에요. 용띠생이 사업가나 정치가라면 조금 더 자기를 도와줄 세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축이라고 하는 질퍽한 땅이잖아요. 그 질퍽한 땅에다가 아파트를 직접 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질퍽한 땅을 재료로 해서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난타전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실행을 하시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8월 달이 돼야지 이제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용띠생이 소띠의 운세를 볼 때는 4번 하나만 알고 계셔도 돼요. 4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진행 속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7월 달 이전에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업무 진행 속도의 조율이 제일 중요하고요. 방향도 그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드러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미지를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용띠생 운세, 용띠생 2021년 운세 했을 때 4번만 아시면 돼요. 뭐 1번하고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축진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점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7월 달까지는 상당히 더디다.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8월 달부터는 흐름이 만들어지지만 그 진행의 속도는 올해가 계속 소띠해기 때문에 너무 좀 급하게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고 오해를 만들 수 있다. 자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 의도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자, 깨트려야 건설하고 적용하고 획득할 수 있다. 뭘 깨트려요? 용의 에너지와 축의 에너지. 그래서 축진파. 그러니까 자기의 나쁜 습성, 기존의 틀, 쥐띠에 가지고 왔던 기본 자료에만 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깨트려야지 되고요. 적용하고 또 실제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래야지 8월 달 이후에 획득할 수 있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고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용띠의 최대 능력이죠. 그래야지 8월부터 획득할 수 있다. 우리가 용띠 성향 3분류에서 그 용과 독수리의 기질을 가진 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있다고 했죠. 리더격 인물인데 2020년 쥐띠에 세력을 만들어서 기본 틀을 완성했죠. 그런데 2021년 축진파가 만들어지죠. 자기는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각축장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여러 세력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용띠가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급하게 서두르면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반대파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7월 달까지는 잠룡의 시기로 감추셔야 돼요. 현실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제품, 인물, 문화 시스템을 장착하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물과도 손을 잡아야 되고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제품을 또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문화 시스템까지 제도화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물이 리더격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지 승천하는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띠해에는 각축장이기 때문에 소띠해가 끝날 때까지 각축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기에서 독점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사고 반대파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호랑이띠 해가 돼야지 완벽한 방합을 이루어서 진정한 승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축장의 시기에 독점하려고 조급하게 진행하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명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치, 행정, 사업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용띠일수록 축진파의 시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보통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세상을 이끌거나 어떤 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용띠생들은 축진파의 시기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세력을 보완하고, 2021년이 이노베이션 마인드죠. 그 각 축장에 맞게끔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과 손을 잡아야 돼요.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끌 만한 인물들을 자기가 또 손을 잡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세력을 만드셔야 돼요. 7월 달까지는 성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8월 달이 되셔야지 손을 잡아도 손을 잡는 거예요. 실생활에 필요하게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위대한 용띠분들이 2021년 소띠 해에 7월 달까지는 너무 조급하게 달려가시면 안 돼요. 8월부터 세력을 만드시고 힘을 만드시고, 2021년 용띠생 운세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축진파를 맞은 용띠는 기존의 설계도로는 안 된다 이거죠. 2021년은 신축년이란 말이에요. 신축년은 가장 새로운 해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꼭 아셔야 돼요. 신축년이란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진이라고 하는 에너지하고 축이라는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존의 설계도로는 안 된다 이거죠. 2021년 신축년이 되면은 그것을 좀 바꿔라 이거죠. 아주 멋있는 용띠지만 소띠해는 한번 바꿔주라는 뜻이죠. 반환살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환살 시기에는 만만해 보이는 순간 실수가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존의 나의 그 자료와 정보, 그다음에 나의 방식, 이거에 사람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여기 제가 써놨어요. 신축년이란 이노베이션, 다툼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을 한다. 자,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기존에 통했던 그 방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축진파, 반환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